그때가 음력 6월 한여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위를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연왕은 난로 주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고 그는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라고 말하고 있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몸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북경의 대로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민가에 들어가서 술, 음식을 강탈하는 기괴한 행동을 막 반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친 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귀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친 맞습니다. 척을 내가 봤을 때 한 몇 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러다 진짜 미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권 문제 역시 연왕을 미쳤다고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소가 그런데 넘어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 문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왕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면서 밀고를 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바로 연왕의 부하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 문제한테 착 가서 찌른 거죠. 에이, 연왕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권 문제가 어땠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음. 당장 연왕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체포당할 수 없었던 연왕은 결국 800명의 사병을 이끌고 권 문제가 있는 수도인 남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가리켜서 정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전투 끝에 1402년 7월 연왕은 수도 남경을 함락시켜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왕이 쿠데타잖아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쿠데타거든요. 수도 남경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권 문제가 있던 황궁을 침입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연왕이 마지막에 권 문제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어디 갔지? 기록에 따르면 연왕이 황궁을 딱 침입하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찾아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황후의 시신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명나라의 역사를 후대에 청나라 때 썼던 명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궁정에 불이 나서 황제의 체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권 문제 행방을 찾지 못한 대단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연왕이 드디어 제3대 명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쓴 연어가 바로 영락. 그래서 그를 영락제라고 부릅니다. 자,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된 영락제였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목표가 남아있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황제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됐는데도 뭔가 계속 불안에 시달렸나 봐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사실은 조카를 끌어내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만약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언제 이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계속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엔 지방의 왕으로 있는 형제들이 있죠. 그 왕들을 이제 번왕 자리를 하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와해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 전국에 어사를 파견해서 지방에도 황제의 권력이 하나하나씩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강력한 독재를 위해서 명나라 전체를 이 황제의 권력 아래 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를 위한 영락제에 조금 다음 스텝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공포스러운 분위기. 맞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분위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권 문제. 예전에 지금 찾으려고 그랬지만 못 찾았던 그 조카. 권 문제의 측근 세력을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요. 또 숙청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영락제는 검문제를 따르고 있던 관료들을 타겟으로 딱 삼아서 그들한테 프레임을 하나 씌우는데 니들은 간신이야 해서 간신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 나갑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영락제는 이 전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락제가 딱 데려와서 면전에 놓고 이전에 황제였던 검문제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싫어했던 거 그걸 꾸짖었어요. 근데 막 거기 계속 대드니까 이 괘씸죄까지 더해서 아들의 6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적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막 울부짖는데 아버지였던 전적이 굴하지 않고 아들을 딱 질책하면서 영락제한테 호통을 딱 쳤다고 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의 이런 행동에 영락제는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형벌을 이때 내렸을까요? 아들이 있었다는 게 힌트예요. 아버지 앞에서. 다 찢는 거? 능지처참. 이번에는 뭘 자르냐면 코와 귀를 자른다. 아들래요? 코와 귀를 자른다. 아들래요? 아. 코와 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삶아요. 그래서 아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네, 삶은 다음에 그거를 아빠한테 갖다 놓고 먹어보라. 말도 안 돼. 맛이 어떠냐라고 하는 굉장히 기괴함을 보여줍니다. 너무 야만적이야 진짜. 결국 아들의 죽음까지 지켜본 전적은 스스로도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이른바 그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광풍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황제가 아무리 황권을 강화한다 해도 좋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죽이면은 누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영락제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큼은 나도 인정받고 싶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검문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었는데 정치적 참모이자 당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효유는 이 조정의 큰 어른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명나라의 많은 지식인들한테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명망이 두터웠거든요. 하지만 영락제는 만약 방효유까지 근데 죽이면 그걸 따라 듣고 있던 지식인들마저 다 등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방효유를 구슬리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효유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영락제는 자신의 앞에 방효유를 딱 앉힌 다음에 준비했던 먹, 종이, 붓 내밀면서 내가 황제로 올라가고 싶은데 문장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직접 황제에 즉위하는 조서를 써주시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네가 쓰시오. 그런 와, 건 네가 세네요. 직접 하시오. 세네요. 네. 당시에 저 이들의 한번 상황을 우리 지원 씨랑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짐을 황제로 인정한다는 즉위 조서를 쓰도록 하여라. 연적 찬위. 연왕이라는 도적놈이 왕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뭐시라? 네가 정령 구족을 멸해야 말을 듣겠느냐? 구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네. 이 연기가 너무 아주 리얼한데 어땠습니까? 이걸 보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써주고 오히려 환심을 산 다음에 아하. 그다음 죽여야죠. 어떻게 해주죠? 가까워져서 가까워져서. 완전 이제 방심하게 만든 아, 다음에. 저분의 지조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 맞아요. 방효유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만약 규현 씨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효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암살자예요, 암살자. 네. 이렇게 보여도. 근데 당차네요. 당차죠? 네. 이 방효유의 꺾이지 않는 기백에 화가 난 영락제는 그의 입을 귓가까지 칼로 쫙 째고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방효유가 보는 앞에서 일족들을 하나씩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족을 멸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 쪽으로 4족, 어머니 쪽으로 3족, 그다음에 처가 쪽으로 2족 이렇게 해서 모두 9족에 해당하는 방효유 친척들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 근데 이게 몇 족을 멸한다가
그 몇 명을 멸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족보상 그 족. 위에 맞습니다. 족보, 밑에 족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칙적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 핏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도 1족은 깎아줬네요. 10족 아니에요. 깎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10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10족을 멸해도 내가 역적이랑 손 안 잡겠다 그랬죠? 어쭈 그 1족을 뭘로 하냐면 방요유의 친구, 제자. 너네가 1족이야. 그러고선 꽉꽉 10족을 채워서. 꽉꽉 채워가지고 다 극혐. 그래야 이때는 지조가 아니라 복수를 했어야지. 아쉽네. 자, 이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채용된 사람만 주변에 10족이 다 해서 873명. 873명. 아, 어떡해. 유배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유배되는 거죠. 명나라 역사에 있어서 한 인물과 얽혀 있는 그 가문의 친족들, 심지어 친구, 제자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정말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야, 마욱진 씨 중국에서 이 영락제 숙청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영락제의 이런 숙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잔인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그래서 나온 말도 있는데요. 성어 중에 이제 과만초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오이 넝쿨을 그 넝쿨채로 당기기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제가 이 간신들을 체포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와가지고 숙청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